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삼성전자 역사의 고점 돌파가 임박했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3, 4일간의 조정을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여하튼 오늘 방송에 공감하신다면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그 논리도 계속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주력주에 편입할까 여부를 많이 이제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오늘 방송을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도 직접 평가해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대세론 그리고 전략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오늘 굉장히 알찹니다.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기술 성장주에서 가치 성장주 쪽으로 자본이 이동되는 이제 과정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고 싶고요. 자, 기술주 조정. 요번에 이제 그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애플의 고점이 삼성전자의 절대 바닥 시점이었고 출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주 중에서 가치 대비 상당부 저평가되어 있고 당연히 또 이제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주가가 이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성전자 주도주 논리인데요. 지금 그 보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포함해서 한 3일째 조정을 받는 거고,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4일째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10보 전진을 위한 한 1, 2보쯤의 후퇴다. 그 10만원 어떤 그 달성을 위한, 돌파를 위한 아름다운 조정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고요. 뭐 다음 주에 이제 그 글로벌 증시, 대내외적 어떤 그 커다란 불확실성만 없다면,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그 역사의 고점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선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역사적 최고점이 이제 53,000원인데요. 앞전 고점에서 이제 52,600원까지 갔었거든요. 400원이 모자랐죠. 여하튼간에 이제 다음 주에는 뭐 돌파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우주의 기운이 삼성전자로 어디서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거는 이제 그 오늘 그 제가 요약해드릴 보고서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 역시도 우리가 그 가치 기술주 차원으로 그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게인 2009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삼성전자 그 파동론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삼성전자의 현재 파동이 2009년서부터 2010년, 11년, 12년 4년 동안의 이제 파동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그 삼성전자와 현대차 투톱으로 지수를 리드했죠. 나머지 이제 소재 산업재, 뭐 조선철강기계화학 이런 것들은 뭐 반토막 이하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요, 방송 멘크 부분에 이제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많이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공감하신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아마존이 되겠는데, 아마존 보면 이제 어제 종가로 이제 그 60일선이 그 갭으로 이제 그 이탈을 해버렸죠. 붕괴가 돼버렸어요. 60일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급선이라죠. 수요와 공급을 가름하는 선이고, 특히 그 60일선이라는 것은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일 수도 있고 이제 매도 단가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이 어떤 60일선이 중요한 건 뭐냐면 7월서부터 이제 그 많이 달려왔죠. 그래서 7월 이후서부터 산 사람들의 평균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는 사실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가격 조정 내지 상당 부분의 어떤 그 기간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구글이죠. 구글 역시도 이제 어제 종가로 완연하게 이제 60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보시는 건 이제 넷플릭스인데 어제 제가 넷플릭스에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도주 논리 중에서 주도주는 후속주를 견인한다고 그랬어요. 견인, 끌어올린다고 그러는데 주가가 이제 그 꺾여서 빠질 때는 역견인하는 거죠. 제가 이제 물귀신식으로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이제 먼저 빠진 놈들이 올라가는 놈들 끄집어 내리는 그런 어떤 견인 효과, 제가 물귀신 효과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넷플릭스가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라든가 애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60선 위에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끄집어 내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지금 그 테슬라하고 아래가 이제 그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테슬라의 상투가 삼성전자 절대 바닥이었죠. 기가 막히죠. 그 어제도 제가 강조를 해드렸지만 주식 투자를 우리가 그 많이 하는 분들조차도 이게 누가 알겠냐? 뭐 신의 영역이다. 이건 뭐 랜덤하다. 뭐 복잡하다. 뭐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도 굉장히 많은데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일정한 어떤 그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죠. 테슬라의 최고 상투하고 삼성전자의 절대 바닥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제 꺾이고 앞서 봤던 우리가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넷플릭스는 60일선이 이게 붕괴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절묘하게 삼성전자가 그들의 어떤 기술주들의 고점에서 절대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되고 이제는 이제 그 바로 역사 고점 돌파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저희가 이제 그 몇 가지 투자 원칙 중에서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읽으라고 그러죠. 시대적 흐름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차원이고 제가 시장 흐름을 읽으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 흐름이죠. 지금 시장 흐름은 물론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그 성장주들이 맞아요. 근데 시장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기술 성장주에서 펀더멘탈이 이제 그 받쳐주지 않는 기술 성장주에서 가치 성장주 시대가 이제 열린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시장을 다시 한번 다른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깜빡 잊을까봐 우측 맨 하단에 보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살짝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최근에 이제 구독자 증가율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이제 모니터링 해주는데 이걸 방송 중에 꼭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특히 이제 오늘 방송 처음 드신 분들은 뭐 한번 들어볼 만 할 겁니다. 자, 요번에 이제 그 삼성전자 이제 보통주입니다. 보통주 연봉이고, 요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지금 현재의 파동이 저는 2009년서부터 2012년까지의 파동하고 유사하다고 그런 거죠. 당시에 이제 9,000원서부터 3만원을 넘어왔으니까 따따블이 난 거죠. 따따블. 뭐 따따블이니까 좀 세속적인 것 같은데요. 리먼 사태 이후에 이제 그 반도체도 서서히 회복되면서 특히 이제 그 갤럭시 혁명이죠. 제일 먼저 물론 이제 그 아이폰이 탄생됐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패스트 팔로우로 사실 그 아이폰에 만만치 않게 시장에서 크게 이제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IM 사업부 영업이익이 제가 18조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IM 사업부 같은 경우가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한 4조 정도로 좀 추정을 하죠.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물론 이제 반도체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전도 좋고 여타 다 좋지만 특히나 이제 그 스마트폰이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아울러서 그 근저에는 비메모리가 돼 있죠. 어떤 그 파운드리 사업의 어떤 그 성장성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그 백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보시면은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연봉이에요. 당시 보시면 이제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2019년도죠. 2019년도 현대차가 4만원서부터 27만원까지 급등을 합니다. 그 리먼 사태가 터지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겠죠. 안전자산 선호 중에서 엔화 쪽으로 이제 자금이 올리면서 엔화가 초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자동차 업계들, 도요타를 비롯해서 혼다, 닛산 이런 것들이 부지를 먼치 않아요. 그 틈새에서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어떤 빚을 뽐내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4만원에서 27만원, 7만원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저점 대비한다면. 자,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파동 자체도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 가치 성장주 맥락으로 본다면 논리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막연하게 현대차를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우리가 목표한 것도 수익률까지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째도 논리, 둘째도 논리, 셋째도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떤 논리로 갖고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승자와 패자가 나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대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현대차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그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LG화학이라든가 이제 그 삼성 S다이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크게 올랐죠. 이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애플 이런 것들과 그러니까 이제 기술 성장주들과 상승의 궤적을 함께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흐름이 2차 전지 혹은 배터리에서 전기 수소 완성차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러면 이것도 굉장히 논리에 부합이 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단순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정적이거든요. 그러면 현대차를 지금 예를 들어서 18만 원인데 18만 원인데 우리가 2, 3만 원 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최소한 30만 원 이상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재무장이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자기의 자산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삼성전자에는 몇 프로, 현대차에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게 또 시스템이죠. 주식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그렇지 사업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갖고 좀 변두리 지역에서 조그만 뭡니까 뭐 한 분식집 정도는 하죠. 분식집을 하더라도 새벽서부터 늦게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에요. 가장 자기가 확신을 갖는 어떤 그 메뉴가 있겠죠. 그게 뭐 떡라면이면 떡라면, 그다음 떡볶이, 뭐 오뎅, 김밥 이런 포트폴리오가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떡라면이 내
최고로 자신 있는 어떤 그 제품이다 하면은 거기에 영향을 많이 줘야 되겠죠. 영향을 예를 들어서 한 40%, 그 다음에 뭐 30%, 20%, 10%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해야 되겠죠. 주식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회원 가입하시면 처음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자, 또 얘기가 또 옆으로 또 새 나갔네요. 보시는 그림은 지금 죄송합니다. 원엔 환율입니다. 보면은 이제 2008년도에 리먼 사태 직후에, 엔화 환율이 급등을 하죠. 초급등을 하는데, 초급등을 하면서 일본의 어떤 수출 업체들, 특히 이제 그 자동차 업체들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 틈새를 통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크게 도약을 합니다. 이때 현대차가 4만에서 27만원까지 오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러나 엔화 초강세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 주도주 바람이 불어오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또 재밌는 자료입니다. 지금 위에 게 이제 LG화학이고 아래가 이제 현대차예요. 제가 이제 앞서서 그런 말씀드렸죠. 지금 LG화학이라든가 이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많이 올라왔어요. 뭐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애플 이런 것들과 같이 올라가고 동반 상승했거든요. 흐름이 같은 거죠. 같은 선호 자금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성장성, 오리지 펀더멘탈보다는 성장성 위주로 이제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기술적인 훼손이 들어왔어요.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배터리 테마에서 다소 좀 유사한 패턴이라고 해요. 배터리 테마에서 전기 수소 완성차 쪽으로 주도주 변화 가능성. 이거는 논리가 굉장히 맞죠, 잘. 뭐 그게 크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현대차도 역시 그 가치 성장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했는데요.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이틀 전인가에 그 나온 것 같아요. 현대차도 가치 성장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제 방송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지금 현대차 월봉을 보고 있는 거 기간은 똑같은데요. 월봉을 보시면 지금 이제 LG화학에 지금 표시되어 있죠. 이제 LG화학에 40만, 3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중후반에서 이제 50만 원대 돌파하는 그런 파동과 현재 파동 위치가 저는 이제 상당 부분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논리에 이제 맞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궁극적으로 이제 파동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지금 이제 4일 전 최고점이 이제 52,600원까지 갔어요. 역사적 최고점이 53,000원이거든요. 400원 남기고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이 조정을 굉장히 좋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에베레스트 하나를 오르면 다이렉트로 오를 수 없죠. 중간중간에 쉬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눌림목이라는데 잘 쉬어야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저는 이제 아름다운 조정이라 보는 거죠. 자, 여하튼 간에 이제 그 출발점이 테슬라든 기술주들의 그 상투, 그리고 이제 그 가치 삼성전자를 포함한 가치 성장주들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그 보통주가 되겠는데요. 우선주 기준 제가 이제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낫다 그랬어요. 역사고점 돌파하는 파동이라면 보통주보다 물량이 가벼운 우선주가 낫죠. 그리고 보통주 기준은 이제 62,800원이고 최고점이 그 파동론으로 본다면 테슬라의 고점 혹은 이제 그 삼성의 바닥 지점이 이제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일봉상 파동론으로 접근해 본다면 상승 충격 1파, 그리고 이번 한 3, 4일 조정 2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상승 충격 3파가 발생되면서 이제 역사 고점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3번 파동을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파동이라고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걸리네요,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주를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 외국인 수급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2월서부터 3월까지 코로나 그 악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좀 팔았는데 5월 말에서 6월 이후부터 외국인 매수가 기조적으로 이제 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최근 이제 9월 3일서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는데 매수한 것만 보면 2조 원 좀 넘어요. 근데 이제 매도한 게 있으니까 순매수로 보면 대략 한 1조 원 정도 순매수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돌파하게 되면 이제 이제는 이제 매수를 이제 강화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못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이제 팔 만큼 팔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재매수한다면 기관과 외국인 쌍끌을 위해서 상당 부분 좋은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오프닝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우주의 기운이 삼성전자로,
저도 이제 그런 기운을 느껴요. 이 애널리스트가, 이 글을 쓰는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저는 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직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관이. 그 직관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뭐 경제학은 기본이죠. 저는 그 인문학적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9월 18일자죠. 자, 3분기 스마트폰과 TV 등 세트 중심의 강한 어떤 그 펜트업 수요가 발생되고 있다. 자, 파웨이향 단기 수요 증가. 파웨이가 이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많이 반도체를 많이 많이 지금 미리 사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4분기에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자, 메모리 수율 개선으로 가격 하락폭 대비 견조한 반도체 실적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저는 이제 파운드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사실 그 파운드리는 아직까지 좀 미비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그 작년도 2019년도 27억에서 올해 예상이 대략 35조 정도 전후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 펄을 보세요, 펄을. 올해 예상 펄가 지금 15배고, PBR이 1.5배입니다. 우리가 빵 하면은 이제 F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데 이 5개 평균 포가 대략적으로 한 50배 가까이 돼요. 그 삼성자 포가 지금 포가 15배거든요. 그러면 삼성자가 여기서 곱하기 3배수 가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어떤 흐름, 역학관계상 삼성자가 그동안 소외되는데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주들이 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재평가되는 그런 과정이 어떤 그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PBR도 1.5배가 안 됩니다. 테슬라를 얘기하는데 테슬라가 퍼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영업이익만 지금 흑자 전환됐고 뭐 순이익은 제가 지금 그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뭐 수백 배, 수천 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매출액, 3분기 매출액이 64조 원, 영업이익이 11조, 뭐 지금 11조 얘기가 최근 보고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웨이로 인한 메모리 공백 우려는 크지 않다. 일단 그 파웨이 제재로 뭐 실도 있지만 득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파웨이 제재 영향은 이제 스마트폰 쪽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메모리는 이제 중립적이고, 파웨이 공백은 중국에서는 VOX라고 하죠. 비보, 그 다음에 오포, 샤오미죠, 샤오미. 샤오미가 중국에서는 이제 뭐 비보라든가 이제 오포 그리고 샤오미가 이제 대처할 거고 해외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사실 굉장히 유리합니다. 중저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7분이 넘어갔네요.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지금 현대차가 10만 원에서 18만 원 올랐어요. 80%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지금 이제 역사적 고점이 2월 고점이 역사적 고점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14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14만원 이제 코로나로 급락했던 시점이죠. 급락의 출발점이죠. 14만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가치 성장주로 우리가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14만원에서 지금 18만원이니까 4만원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10만원에서 18만원 올랐으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저도 많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 또, 지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14만원 기준에서 18만원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여전히 뭐 바닥권 수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당신이 알던 현대차가 아니다. 미래에셋증권인데요. 제 논리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16일자니까 제가 방송을 14일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대차 역시도 가치 성장주 개념으로 우리가 재해석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 하여튼 유럽 전기차 점유율 확대로 증명된 전기차 성장성 반영, 전기차 부문 밸류에이션 상향, 21년 유럽 전기차 판매 호주로 점유율 12% 이상, 12% 예상, 대형 OEM 중 2위, 전기차 판매 확대되는 가운데 전사 영업이 6조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가치 주고 성장 주고 턴어라운드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7월 달에 유럽 전기차 점유율이 11%면 대단한 거죠. 글로벌 점유율 9.6%. 자, 제가 요 말씀드린 겁니다. 가치주의자, 성장주의자, 턴어라운드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2019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3조 6천억인데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3조 8천억인데 4조 5천억까지 나온 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면서, 자료를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보강을 해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코로나 그런 완성차 업체는 사실 데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그런데도 뭐 4조를 넘을 것 같아요. 4조를. 제가 이제 가치주의자, 성장주의자, 턴어라운드 요 내용을 하려고 오늘 제가 18일자 보고서도 있는데 굳이 제가 16일자 보고서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죠.
자,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PBR이 17.5배 정도, PER이 퍼가 17.5배, PBR이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0.7배입니다. 이러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주식이죠. 자, 유럽 자동차 점유율 보면 2020년 1월에서 7월까지 보면 이제 그 한참 아래였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4위까지 올랐었어요. 4위.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4위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신메디에서 제가 좀 잠깐 잊었는데 신메디에서 4위로 올라섰다는 거죠. 자, 이거는 현대차제 보고서들입니다. 보고서고 이제 당신이 알던 현대차가 아니다. 이거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고 목표가 23만 원 지시했고 제일 많은 목표 가격은 이제 여기 보면 뉴 이코노미 비언더 비어클이죠. 비어클이라는 게 운송수단 탈 것을 운송수단을 넘어 신경제. 아주 뭐 내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문자요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뭐 훨씬 낫지 않겠나. 저희도 뭐 틀릴 경우가 있는데요. 그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저희 회원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사실 못 맞힌 종목보다는 맞힌 종목이 훨씬 많고요. 특히 핵심 주도주, 그러니까 비중이 뭐 30%급 이상은 거의 뭐 거의라는 표현은 어쩌지만 거의 뭐 잘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